존경하는 선배님, 다음 시즌 때 서승현 아나운서님이랑 같이 하실 때 저도 한번 불러주시면 정말 영광일 것 같습니다. 비록 대부분 시승 차량들이 5명이서 타기 좀 비좁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저 하나 더 탄다고 크게 차가 안 나간다거나 좁아진다거나 그럴 게 있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왠지 운전이라 똑바로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차량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서승현 아나운서가 만나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반반이죠, 반반. 항상 이제 저도 영상으로만 뵙기 때문에 한번 실물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실제 모습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럼 그래도 한솥밥 먹잖아요. 어쨌든 실망할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모터즈의 성상영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은 서울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 호텔인데요. 오늘 여기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에어 재출시 행사가 열려서 오늘 티볼리 에어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지금 제 오른편에 있는 이 차가 티볼리 에어 차량이고요. 네, 오늘 제가 티볼리 에어를 시승하고 왔는데요.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을 출발해서 경기도 양평까지 약 왕복 한 140km를 달려봤습니다. 이 티볼리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조금 이제 그 사연이 좀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한 차례 단종이 됐었는데요. 이게 단종될 때 당시만 했어도 그 상위 차종인 이제 코란도가 있죠. 코란도하고 약간 이제 판매 간섭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판매량도 좀 떨어져서 결국에 이제 단종이 됐는데요. 근데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이제 재출시가 되게 된 겁니다. 티볼리 에어가 단종된 사이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차박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거 티볼리 괜히 티볼리 에어를 괜히 없앤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박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 넓은 공간을 강조하면서 이 티볼리 에어를 이제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티볼리라는 차는 2015년도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어떤 쌍용 자동차가 조금 이제 경영난을 한창 이제 겪고 있을 때 출시가 돼가지고 쌍용차를 뭔가 이게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해낸 아주 그 효자 같은 차종인데요. 실제로도 많이 팔렸고요. 이 소형 SUV라는 장르를 어떻게 보면 이 티볼리가 기준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만 그 티볼리가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2년쯤 지나가지고 2017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같은 이제 체급의 코나를 내놓으면서 이제 아주 막강한 경쟁자를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나에 크게 이제 뒤처지지 않는 판매량을 보이다가요, 나중에 이제 기아 자동차에서 셀토스도 나오고 스토닉도 나오고 이게 소형 SUV의 아주 다양한 차량들이 출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티볼리의 입지도 조금 이제 약해진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쟁 모델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쌍용 자동차가
티볼리 에어를 출시하게 된 배경에도 경쟁자가 늘어난 그 틈바구니에서 좀 이게 차박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좀 생존을 해보려는 돌파구를 좀 찾아보려는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실제 이 티볼리 에어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공간입니다. 공간인데 어느 공간이냐면 뒤에 이제 트렁크 공간이죠. 티볼리 그 일반 모델에 비해서 어른손으로 한 뼘 이상이 더 길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동급 최대, 동급은 물론 이제 적재 용량으로만 따지면 상위 차종인 준중형 SUV나 중형 SUV보다도 좀 더 많은 720L의 적재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형 SUV 체급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넓이죠. 그리고 이제 이 2열 좌석을 접게 되면 적재 용량이 딱 2배, 1440L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길이가 무려 이제 1879mm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1879는 이제 1.8m가 조금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이제 180cm 정도 되는 성인 남성도 차박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 재원상 수치는 일단 그렇습니다. 기자님 키가 얼마나 됐어요? 제 딱 180입니다. 이따가 한번 누워볼까요?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따가 누워볼게요. 이 차에 누워보고. 그러면 김 기자는 실컷 누워서 된다는 얘기네요? 좌우 폭이 허락한다면 좌우 폭이 허락한다면 일단 길이는 문제가 전혀 없을 걸로 생각. 이거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누워 봤는데요. 이게 아마 재원상 수치하고 실제로 이게 누웠을 때 하고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 이게 물론 이제 차박을 할 때 차박을 할 때 여기에 이제 매트, 차박용 이제 에어매트나 이런 거를 깔고서 실제로 이제 잠을 자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앞좌석 좀 앞으로 당기고, 그다음에 2열 헤드레스트를 좀 뽑아가지고 그 매트를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누우면 크게 불편함은 없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이제 소형 SUV 치고는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네요. 이게 이러고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이긴 한데. 지금 이제 양평으로 향하고 있고, 여기 이제 구룡마을 부근인데요. 이 차의 엔진 성능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티볼리 같은 경우는 디젤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그런데, 이 티볼리 에어는 디젤 모델은 없습니다. 디젤 모델은 없고 1.5L 터보 가솔린 직분사 엔진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변속기는 아이신의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신 변속기는 충분히 성능이나 이런 게 이제 검증이 돼 있다고 하고요. 1.5L 직분사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그 엔진 연소실에 직접 그 연료를 분사를 시켜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게 그 탄소 찌꺼기라 그러죠. 이 카본에 좀 취약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축적을 조금 이제 줄여주는 그 기술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티볼리 에어의 이 최대 토크는 26.5kgm를 발휘하고요. 최고 출력은 163마력을 냅니다. 이게 공차 중량이 재원상 1365kg인데요 1.4톤이 조금 안 되는 큰 무게죠. 그거를 끌기에는 전혀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차량 특성상 빠릿빠릿하면서 역동적인 주행보다는 좀 이게 차박을 하면서 좀 놀러 다닐 수 있는, 그 다음에 좀 다양하게 짐을 싣고 사람도 좀 태우고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운전 자체의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일상에서
시내도 좀 주행하고 고속 주행 뭐 한 100km에서 110km 정도 이게 정속 주행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에 적합한 엔진 출력이죠. 그 정도면. 그래서 옛날 티볼리 에어 아닌가요? 네, 9버전이네요. 이게 그 요번에 나온 티볼리 에어는 요 뒤에 그 범퍼 쪽에 지금 반사판이 이제 빨갛게 이제 번호판 아래에 있는데 저 이제 들어오는데 요번에 나온 요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저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가짜 배기구 머플러 팁이 들어갑니다. 핸들 같은 경우는 처음 만졌을 때 디컷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디컷 스티어링 휠은 밑동이 이렇게 살짝 잘려나간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D 모양, 알파벳 D 모양이라서 디컷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젊고 좀 세련된 거를 좀 추구하는 그런 유행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시내에서 주행해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양재대교 같은 경우가 이게 상습 정체 구간인데요. 이게 가로서다를 굉장히 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앞차가 이제 출발하면 같이 이제 따라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면 또 바로바로 서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뭐 좀 시승차고해서 여유를 두고 좀 이게 브레이크나 이런 가속 페달을 조작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걸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왜 안 나가지? 아 왜 안 서지? 뭐 이런 느낌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뛰어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일상 주행에서 아이 저 차 왜 이렇게 스타트가 늦어 하면서 뒷차한테 막 짜증을 유발할 뭐 그럴 수준은 아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리의 이음매나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 이런 것들을 넘을 때 승차감은 꽤나 부드러운 편입니다. 뒤에는 이제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돼 있고 뒤에는 이제 토션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토션빔이 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토션빔 중에는 승차감이 괜찮은 편이다. 물론 이제 뒷좌석의 승차감은 이제 뒷좌석에 앉아봐야지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다 앞좌석에서 느꼈을 때는 뭐랄까요, 이게 탄탄하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말캉말캉하다, 부드럽다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아무래도 좀 SUV고 하기 때문에 차체가 좀 아무래도 높죠. 일반 세단이나 뭐 같은 소형 SUV 중에서도 제가 탔을 때는 조금 이게 굉장히 시트 포지션이라 그래요. 이 자세가 좀 높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시야는 탁 트여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쌍용차에서 설명해 주시기로는 이제 차 시승차마다 조금씩 이제 옵션들이 다르게 적용돼 있다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길치인 걸 알아서 뭐 아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순정 내비게이션과 이 블레이즈 콕핏이라고 하는 이 옵션에 들어가 있는 이 10.25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까지 이렇게 탑재가 돼 있는 차량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이 보시면 송풍구가 이렇게 위에 이 센터페시아라고 그러죠. 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화면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깔끔하네요. 네, 이렇게 조잡한 느낌은 없습니다. 일단 조잡하다기보다는 이 차의 뭐랄까요, 이게 딱 급에 잘 맞춘, 그러면서 적당한 세련됨을 좀 살린 것 같고, 특히 이제 센터페시아의 하이글로시 고광택 그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지문이나 이런 게 조금 걱정될 수는 있지만 좀 약간의 고급스러움도 좀 가미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 에어컨이나 이 공조장치 이런 버튼 조작부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차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풀터치 방식을 많이 채용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풀터치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뭘 눌리면 이게 눌린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걸 눌렀는지 저걸 눌렀는지 막 그게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서, 저는 이제 딱 물리 버튼을 좋아하는데 다행히 티볼리 에어는 제가 좋아하는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네요.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안전 옵션들이 동급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차로 유지 보조는 물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추돌, 뒤에서 제 차가 이제 앞차를 이제 때려박는 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그 충돌 방지 기능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제가 차선 바꿀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쪽, 그러니까 후측방이라 그러죠. 뒤에서 옆차선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경고를 해주는 이제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 모니터나 이런 건 다 적용이 돼 있고요. 다만 조금 이제 아까 잠깐 가격표를 봤었는데, 여기에 지금 에어백이 7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7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무릎 에어백이 여기 옵션 20만원짜리 옵션인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에어백을 옵션으로 하는 게 좀 흔한 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을 이제 좀 유지해주면서 정속 주행을 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일반 크루즈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소비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운전하는 거에 차가 막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시승 다니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는 차들을 탔을 때 좀 더 어색하더라고요. 괜히. 잠깐 터널 나가서. 지금 전체적인 외관을 보시면 사실 일반 티볼리가 딱 여기서 끊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반 티볼리를 봤던 분들은 조금 롱보디 버전이 좀 그 전체적인 비례가 보기에 좀 어색하지 않을까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실제로 보게 되면 크게 어색함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이제 균형이 좀 잘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티볼리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실내 공간입니다. 특히나 이쪽으로 뒤로 넘어오시면, 자, 여기 트렁크를 이렇게 열게 되면, 지금 저희 촬영 장비가 있어서 조금 이제 너저분하긴 한데요. 이 안쪽에 그 2열 좌석을 접지 않았을 때 이 적재 공간이 동급, 그러니까 소형 SUV, 같은 소형 SUV 중에서는 가장 큰 720L고요. 이 720L라는 거는 수치상으로는 이 티볼리보다 한 급 위인 그 준중형이나 중형 SUV의 크기보다도 좀 더 넓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2열 좌석을 접게 되면은 이 마법의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네, 뒷좌석을 이제 접어봤는데요. 이렇게 접게 되면은 이 720L짜리 적재 용량이 2배, 그러니까 1440L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동급 최대라고 하고요. 아마 뭐 이 정도면은 원룸 이사할 때도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지간한 거 다 실릴 것 같으네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품성, 가격 대비 성능비가 되겠죠. 네, 이 티볼리 에어는 상품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티볼리 에어의 스타팅 가격,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등급의 가격은 1898만 원입니다. 이 티볼리 에어는 이 두 가지 등급으로 나오는데요. A1하고 A3 이렇게 나옵니다. A1이 1898만 원이고요. 이 개별 서비스에 3.5%를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A3 같은 경우는 2196만 원입니다. 이 사실 제가 가격표를 좀 봤는데요. 이 A1을,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깡통 아무 옵션 넣지 않고 그냥 A1을 순수하게 1898만 원을 주고 뽑았을 땐 조금 뭐랄까요, 이게 좀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시트도 이제 가죽 시트가 아니고 이제 직물 시트고, 특히 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선호 사양들이 조금 빠져 있는 정말 기본 사양만 들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옵션을 좀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준비된 게 파퓰러 컬렉션 패키지라고 해서 이게 20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요거를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A3 트림 기준입니다. 여기 A3 트림에서 퍼퓰러 컬렉션 패키지를 추가하게 되면 2,439만 원이 됩니다. 이 퍼퓰러 컬렉션 패키지는 여기에는 이제 그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사양들만 모아서 알차게 담아놓은 구성인데요. 여기 뭐 1열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핸들 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조가죽 시트라든지 뭐 등등 소비자들이 정말 좀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느낄 만한 옵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욕심을 내 가지고 한번 풀옵션으로 뽑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798만 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2,80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어서 풀옵션으로 뽑는다고 해도 사실 이게 차의 활용성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가성비가 뭐 크게 막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풀옵션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옵션에 넣어서 하면 가성비는 아마 이 티볼리 에어를 따라오는 차가 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사실 이제 외관인데요. 이 외관이 뭐가 바뀌었느냐라고 하면 이 티볼리 에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티볼리가 부분 변경이 있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외관은 티볼리 2019년도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은 여기 밑에 요 안개등이 LED 안개등, 물론 이게 옵션이지만 LED 안개등이 적용되고요. 여기서부터 이 범퍼를 쭉 이렇게 둘러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이 일체감을 좀 강조한 요 디자인이 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요 휠 있는데 요 휠은 이제 옵션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16인치는 좀 없어 보일 것 같고 18인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티볼리를 이제 시승을 해봤는데요. 가격 대비 만족감은 확실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주행 성능도 그렇고 이 가격대에서 요 정도면은 뭐 꽤 괜찮게 뽑아냈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고요. 특히 요즘 차박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차박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러니까 뭐 혼자 퇴근하고서 훌쩍 그냥 떠나는 뭐 그런 이제 그러기에도 굉장히 알맞은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사회 초년생들 차박 많이 하는데요. 이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선택지들 중에서 이 티볼리 에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티볼리 에어 시승을 해봤고요. 저는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영 기자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